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임유라입니다. 자연 치아와 거의 유사한 기능으로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대표적인 시술, 바로 임플란트인데요. 하지만 많아지는 수요에 따라 임플란트 실패로 인한 재수술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못된 임플란트를 바로잡는 임플란트 재수술.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치주과 전문의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임플란트 재수술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은 임플란트 재수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네. 어떤 경우에 임플란트 재수술이 필요한 건가요? 우리가 자연치에서나 음식물이 많이 껴서 음식물 때문에 염증이 유발되거나 아니면 이제 충치가 생겨서 뽑는 경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임플란트 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음식물이 껴서 염증을 유발하고 계속 그것이 커지면서 임플란트 주의 뼈를 녹이게 됩니다. 또는 뭐 아몬드라든가 단단한 거, 오징어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 음식을 씹음으로 인해서 임플란트하고 보철물을 연결해주는 그 기둥을 부러뜨려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새 임플란트를 심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했는데 문제가 생겨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 임플란트 재수술에 관해서도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임플란트 재수술에 관한 궁금증 모아마 베스트 3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궁금증부터 살펴볼게요. 임플란트 재수술은 치료 기간이 더 오래 걸리나요? 이런 궁금증인데요. 네. 임플란트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알고 있잖아요. 재수술은 어떤가요? 염증에 오랫동안 노출된 경우에는 기존의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새로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을 만큼 뼈가 없다 그러면 뼈 이식만 하고 나중에 임플란트 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뭐 1년 내지 한 10개월 정도 걸리게 되고 기존의 임플란트를 제거를 했는데 남아있는 잔존골이 있어서 새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다 그러면 하악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상황이 6개월인데 좀 더 요즘에는 그 재질이 좋은 임플란트 아니면 표면 처리가 잘 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더 기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임플란트를 할 때 상악하악 4개월, 6개월로 나눠줬잖아요. 근데 그 기간보다 훨씬 적게 걸릴 수도 있다는 이제 거예요. 한두 달 정도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표면 처리된 임플란트가 요즘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 그러면 기간은 뭐 한두 달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 바로 살펴볼게요. 임플란트 재수술 시 뼈이식은 필수인가요? 이런 궁금증인데요. 아무래도 뼈이식을 하면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통증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선생님? 이 상황이라면 필수입니다. 재수술하는 원인이 골 손실이 생겨서 그 임플란트 주위에 잇몸이 붓거나 흔들리거나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뼈 이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리받는 임플란트들은 오래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거나 피곤하다 그러면 더 자주 내원해서 구강위생 관리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궁금증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존에 쓰던 임플란트를 그대로 사용해서 재수술할 수도 있나요? 이런 궁금증인데요. 솔직히 이 궁금증은 저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의 위치라든가 상태가 좋다 그러면 그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새로 심는 임플란트하고 이제 연결해서 쓴다거나 그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 위치가 안 좋다거나 그 방향이 좀 삐뚤어져 있다고 그러면 그건 제거하고 다시 심는 걸 권유드립니다. 네, 임플란트 재수술에 관한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마 베스트 3였습니다. 네, 선생님 임플란트 주위염 때문에 재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임플란트 주위염이 그럴 정도로 좀 위험한 건가요? 임플란트 주위염이 걸리면 임플란트 재수술하는 원인의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그 염증 경도 따라 판단이 해서 다시 치료를 할 건지 아니면 다시 임플란트 제거하고 뼈이식 동반한 임플란트 심을 건지 그때 가서 정확한 진단하고 이제 시행해야 되는데 임플란트 주위염이 심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새 임플란트를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자주
내원해서 내 구강위생 방법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구강 검진이 필요하고 올바른 구강위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번에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잘 듣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 텐데요. 네. 첫 번째는 54세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7년 전쯤 처음으로 오른쪽 윗니 1개, 아랫니 2개를 임플란트해서 별 문제 없이 잘 쓰고 있었는데요. 요새 들어 잇몸이 욱신거리고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혹시 재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임플란트 재수술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심는 건데 그러면 잇몸에 무리가 가거나 약해지지 않을까요? 원래 잇몸이 많이 약한 편인데 재수술을 하면 잇몸이 더 약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네네. 이런 환자 같은 경우는 일단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는 견고하고 뼈는 안 녹았는데 임플란트와 보철부를 연결하는 그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나사가 풀려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진짜 임플란트가 흔들리는지 아니면 그 기둥이 이제 나사가 풀려서 흔들리는지 먼저 감변 진단을 해야 되는데 10명 중에 한 7, 8명은 그 기둥에 나사가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풀린 나사를 그대로 그냥 무시하고 사용하게 되면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내원하셔서 잔존 치조골이 있다 그러면 다시 심을 수가 있고 잔존 치골이 굉장히 없다 그러면 뼈 이식을 하고 2달 내지 4개월 있다가 다시 임플란트를 심으면 됩니다.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솔루션으로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네, 솔루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34세 회사원입니다. 작년에 임플란트를 2개 심었는데 처음에 수술을 하고 나서 한두 달 정도는 원래 내 치아가 아니라서 그랬는지 불편하더라고요. 지금은 다행히 적응은 됐는데요. 임플란트 치아에 계속 음식물이 끼고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느낌도 있어요. 원래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술이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거라면 재수술을 해야 한다던데 걱정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네.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처음에 느낌이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리가 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지면 이제 기부스를 하고 이 뼈가 아물기까지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임플란트도 그렇게 임플란트를 심어 놓은 상태에서 몇 개월이 지나면 임플란트 주위에 있는 그 뼈는 그동안 교합이라는 노딩이 가해지지 않은 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인차는 있지만 기간 지나면 자연적이 없어지는 경우고요. 또 이제 음식물이 낀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그 보철물을 빼서 더 덧대거나 더 타이트하게 컨택 갭이 없이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다시 끼워드려야 향후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또 이런 것들은 이제 내원하셔서 뭐 확인해 보셔야 되고 몇 개월 안 됐다 그러면 그 치과에서 새로운 보철물로 바꿔줄 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 시민분들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임플란트가 자연치보다 더 단단하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네, 우리 시민분들은 또 어떻게 답변을 보내주셨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오. 아무래도 이제 인간의 치아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가미가 된 임플란트가 좀 더 단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X 아닐까요? 왜냐하면 자연 치아는 이제 몸에서 난 거고 임플란트는 밖에서 심은 거니까 약간 몸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답변을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그 임플란트는 인공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자연 치아보다 조금 더 단단할 것 같은데요. 네. 정답이 뭔가요? 저는 정답을 셈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임플란트가 사기질이고 자연치보다 강합니다. 정확한 교합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자연치가 빨리 갈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용감이 보이지만 자연치는 치근과
치조골 사이에 인대가 있어 쿠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오블리크한 좀 부정확한 힘이 들어오면 그 치주 인대에서 힘을 좀 이렇게 흡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하고 치조골과 바로 접해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힘이 들어오면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임플란트가 강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치아도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세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다음 문제 주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임플란트 수술, 덥고 습한 계절은 피하는 것이 좋다. 맞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근데 치아도 그 시린 경우가 있잖아요. 네. 차갑고 이럴 때 시린데 우리 시민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보내주셨는지 궁금하네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야. 여름은 겨울보다 더 습하고 더우니까 염증이 더 빨리 일어날 것 같아서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X입니다. 왜냐하면 관리만 잘하면 다 되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이든 더운 여름이든 관리만 충분히 잘해주면 임플란트 수술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보내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습한 계절이 아니라 오히려 차가운 걸 먹을 때 치아가 시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추운 겨울에는 조금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선생님? 네, 정답은 X입니다. 임플란트 수술에 있어 계절적 요인은 없고요. 우리 구강내는 침이 있다고 해서 뭐 장마철이라든가 아니면 비 올 때는 가지 않는다거나 그런 말이 없듯이 문제 있을 때 TB 광고 나오는 약을 먹으면서 더 악화시키지 않고 빨리 내원한다면 어떤 문제이건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솔루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문제 있다면 바로 내원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임플란트 역시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임플란트 식립 이후에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효라 씨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효라 씨하고 저하고 같은 날 핸드폰을 샀다 그러면 그 교환하는 시기는 똑같은 날 교환할 거예요? 아니면 개인 따라 틀릴까요? 다르겠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이 휴대폰을 관리하고 뭐 쓰느냐에 따라서 휴대폰 교환 시기는 틀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를 받은 다음에 관리를 잘해서 음식물도 안 끼고 치석도 안 낀다 그러면 평생 갈 겁니다. 아프지 않고 이상이 없더라도 병원에 내원해서 내 임플란트는 괜찮습니까? 아니면 내가 쓰는 구강위생 방법은 괜찮습니까? 하고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치료든 간에 임플란트에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자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연치 관리하는지를 보려면 정기적으로 내원하셔서 구강위생 점검과 아니면 스케일링이라든가 구강위생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또 좋은 교훈을 주셨는데요. 네. 처음 관리했던 그대로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토크닥터토닥 오늘은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임플란트 재수술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